여러분, 그런가? 페미니즘은 갑자기 핫해진 걸까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 그 신호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부터 시작하여서 불법 촬영물 문제, 그 다음에 뭐 버닝썬, 김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존재를 했고, 그 존재할 때마다 여성들이 목소리를 냈고, 근데 그것이 2018년도 미투 운동을 만나면서 크게 확산이 된 것이죠. 근데 2016년도 그러면 이전엔 또 뭐가 있었냐? 이미 그때 90년대에도 영 페미니스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영영 페미니스트들 세대이고, 기존 세대들이 이미 그때 당시에 싸움을 했었죠. 그래서 호주제 폐지 운동이나 혹은 아니면 그 전에는 또 축척 폐지 운동 같은 것들도 했었고, 시대 때마다 페미니즘은 화제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수전 팔로디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백래시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하죠. 수백 년 동안 여성 운동들이 숱하게 일어났지만 승리를 한 것은 손에 꼽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핫해진 이 페미니즘을 더 핫하게, 그 다음에 실제로 제도와 법이 변경될 수 있도록 재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페미니즘이 갑자기 핫해진 이유가 뭐냐? 여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불법 촬영물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근데 이 문제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시대처럼 핸드폰을 이용하여서 소형 카메라를 누구나 살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인터넷 속도를 사용하여서 온라인에 쉽게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시대가 처음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것을 사용하여서 남의 몸을 찍는 행위, 그것을 올리는 행위, 그걸 보는 행위가 얼마나 큰 폭력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아직 적은 거죠. 실제로 그 불법 촬영물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에게는 그냥 이게 공포가 아니라 개인의 자아를, 그 다음에 존엄성을 산산히 깨부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력인 거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불법 촬영물 피해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초에 녹색당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라고 하는 영영 페미니스트 활동가 시민단체가 같이 이름 없는 추모제라고 하는 추모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불법 촬영물로 죽음을 택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여성들의 이름이나 혹은 사진을 저희가 다시 호명하기 시작하면 웹하드나 그 사이트 같은 데 다시 그것이 유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올라올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분들의 이름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그것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적기 때문에 2020 여성들이 2018년도에 불법 촬영물 규탄 집회 같은 것들을 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향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서로 논의되거나 합의하는 장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충돌하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데서도 충돌하고요. 뭐 아니면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트랜스젠더가 오히려 여성 혐오주의자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혹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성들을 배제하고 우린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성들도 이 구조 안에서 억압받는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남성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남성들에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고 남성들이 가족 안에서의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가부장제가 만든 것이라고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트랜스젠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스젠더를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반대하고 그 존재를 부정할 것인가요?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여성만 대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존재의 부정이나 다른 존재의 멸시를 통해서 생물학적 여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가부장제의 그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을 강요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의를 해본다면 저는 어느 순간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018년도 그렇게 우리 뜨겁게 한 해 보내놓고 2019년도 우리 얼마만큼 나아갔나요? 장자연 사건 해결됐습니까? 김학의 사건 해결됐나요? 버닝썬 사건 해결됐나요? 그런 게 우리의 또 다른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인데요. 정치권이 응답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이 만약에 2018년도에 미투 운동에 응답을 했었다면 작년에 발의된 미투 운동 안건이 200건이 넘거든요. 200개 넘게 미투 운동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 중에 상당수를 특히 불법 촬영물과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 관련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 처리를 해줬어야 해요. 근데 처리하지 않고 단 10개 남짓, 한 11개에서 12개 정도 사이에 법안만 발의되고 재개정됐을 뿐입니다. 너무 미약하죠. 근데 여성들이 왜 시위 나갈 수 없잖아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오히려 시위에 못 나가고 그래,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위의 인원수가 줄어들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 한 번은 우리가 모여서 정말 지금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 모임을 가질 거예요. 탈코르셋 운동이 벗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탈코르셋 운동이 벗으려고 하는 것은 치마나 긴 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코르셋 운동이 벗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나이게 만드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의 인식들을 벗어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자라면 이래야지, 예쁘려면 이래야지 라고 했었던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신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게 좋은데 머리를 자르고 바지만 입고 다녀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코르셋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더 자유롭게 입고 더 자유롭게 선택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의 이 선택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 종속된 것은 아닌지 이것은 또 계속 던져봐야 될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 개성대로 입고 다녀도 되고 다양하게 입고 다녀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